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옥선 엄마가 딸아이 김하나를 낳고 육아일기를 5년간 쓴 거에 대한 그 일기를 빅토리 노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딸이 좀 커서 이 책을 엮어서 어머니 일기를 토대로 자기의 이야기도 거기다 넣어서 책을 쓴 빅토리 노트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지금 3번째 시간까지 봤고, 오늘이 이제 4번째. 이 김하나 양, 얘가 만 2세가 되었을 때 1978년 일기, 육아일기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1978년 1월 19일 1년 1개월 됐을 때부터 만 2년 될 때까지의 일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야, 어쩌면 그렇게 자기 몸을 도사리니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어다니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다른 또래 아이들은 다 걸어 다닌단다. 딸아이가 지금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겨우 한두 발자국 떼다가 주저앉고 마는구나. 늦어도 너무 늦은 거란다. 벌써부터 젖대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으면서 아직껏 떼지 못했구나. 오늘도 안 먹이려고 했는데 또 하나가 자꾸 부채서 먹이고 말았구나. 내일쯤엔 약을 지어다 먹고 떼어야겠다. 요새 말귀를 제법 잘 알아듣는다. 큰 이모야가 주세요와 고맙습니다를 한참 가르쳐 쌌더니 이젠 제법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도 아는구나. 뭔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두 손을 포개어서 손바닥을 벌린다. 그러고는 받고 나면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데 안녕보다 속도가 느리다. 말을 해주면 행동하고 하는 게 꼭 인형극 보는 느낌이란다. 이번 한 달 가까이 오빠는 진주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혼자서 놀았는데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이야. 12일엔 진주에 갔는데 모두들 조금 예뻐졌다 하는구나. 많이 먹고 활발하게 놀고 잘 잔다. 요즘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엄마, 엄마 하고 부른다. 아빠도 엄마, 오빠도 엄마, 이모도 할머니도 모두 다 엄마라고 부른다. 그러면서도 아빠 어디 있니? 하면 아빠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는구나. 요즘은 아빠랑 기차놀이를 하는데 장롱 속에 들어가서 문 닫으면서 발차 한다. 처음엔 깜깜하니까 놀래서 울더니 요즘엔 혼자 앉아서 문 닫고 한참씩 있구나. 기차놀이 하자 하면 장롱 쪽으로 기어간다. 그리고 장롱만 열리면 좋아서 이불을 끌어내리게 해서 올라가려고 한단다. 17일 날 오빠랑 같이 부산으로 왔고 혼자서 신나게 놀던 하나는 심심하지도 않지만 오빠한테 또 며칠씩 몇 차례씩 얻어맞으면서 같이 놀겠다고 기를 쓴다. 이렇게 하루를 일기를 봤고요. 방학이 시작되면 아빠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빠랑 친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 기간까지는 엄마가 일기를 자주 못 쓰기도 한다. 남자가 집에 마냥 있어도 탈이고 없어도 탈이다. 아직도 기어다니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남들이 다 걸어 다닐 때도 기어다니며 그다지 조바심을 느끼지 않는 이 아이는 훗날 힘 빼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고 세바시에도 나오게 됩니다. 남들 뛸 때 다 따라 뛸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게 이제 하나가 쓴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남들 걸어 다니는데 부끄럽지도 않니? 너는 왜 걷지도 못하니? 했는데도 이렇게 딸이 어엿하게 자라서 그 힘 빼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짓고 그 다음에 세바시라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18일 일기입니다.
그동안 한 달하고 며칠이 지났다. 엄마가 바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아 일기를 좀 걸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꼬박꼬박 쓴 건 아니고 뜨문뜨문 이렇게 빼먹기도 했어요. 이때 이제 하나야는 잘 걸어 다닌다. 기어 다니는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말은 아직도 잘 못해서 아빠를 보고 엄마라고 하지만 휴지를 주면서 쓰레기통에 넣어라 하면 시키는 대로 한다. 제일 큰일은 이사를 했다는 거다. 저번 달 27일에 전에 살던 해운대 아파트에서 이곳 사직 아파트로 옮겼다. 저번보다 좁고 불편한 곳인데다 온돌로 된 방이라 온 집안을 돌아다니던 오빠야와 하나가 방 안에만 있게 했더니 갑갑한 모양이다. 저번 집은 모든 곳이 평평하던 것에 비해서 이곳은 부엌은 신을 신고 내려서야만 하고 현관 신발 두는 곳도 조금 내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야가 기회만 있으면 부엌에 내려오고 현관으로 내려가서 흙을 묻히고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야가 젖을 거의 떼게 됐다는 점이다. 11일부터 엄마가 약을 먹고 젖을 떼려고 시도했던 것이 14, 15일이 되니까 젖도 거의 적게 나고 또 하나야도 낮에는 젖을 보고도 선뜻 먹으려 하지 않을 정도로 되고 요즘은 젖을 먹어라 해도 고개를 돌릴 정도로 되었다. 생각보다 아주 쉽게 젖을 떼는 것 같다. 그러나 한밤중에 깨어 울거나 할 때는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다시 잠을 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씩 빨다가 자기도 한다. 이제 밥도 잘 먹고 사과도 잘라서 들려주면 잘 베어 먹고 아무거라도 주는 대로 잘 먹는다. 밤에도 그전처럼 자주 일어나질 않고 오줌도 한 번도 안 누고 잔다. 그런데 아직도 가끔 쉬야를 시켜보면 입만 가지고 같이 쉬쉬 하면서도 실제로는 꼭 안 하고 있다가 곧바로 옷이나 기저귀에다 실례를 하고 난다. TV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의 몸짓이나 손짓을 이해하고 같이 흉내도 내고 자주 듣는 CF나 노래 등이 나오면 하던 걸 멈추고 아주 진지하게 시청하고 한다. 요새는 뭐든지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이다. 우유도 컵을 들고 직접 먹겠다고 하면서 내가 먹여주면 안 먹겠다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그러다가 컵고리에 손을 잡고 들고 마시다가 앞가슴에다 쏟아버리곤 한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야 들고 있는 숟가락에다 엄마가 떠먹이는 숟가락 2개가 필요하단다. 엄마가 화장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으면 외출할 줄 알고 어부바 하면 등 뒤로 오고 기대에 어긋나면 울고 생떼를 쓴다. 가끔 오빠가 엄마 팔에 안겨 있거나 무릎 위에 앉아 있으면 샘을 내서 밀어내려고 야단이다. 색다른 장난감이나 물건이 있으면 오빠랑 서로 가지려고 뺏고 울고 엄마에게 응원을 요청하고 결국은 울고 억지를 부린다. 처음으로 공중 목욕탕에 갔다. 목욕탕의 몸무게를 재어보니까 9kg 정도였다.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듯 싶은데 실제로는 키가 크진 않아서 우동통하니 건강하게 보인다. 별다른 잔병 없이 저번 감기는 꽤 오래 끌고 약값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잘 자란다. 첫애는 태어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아무런 방해꾼 없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둘째가 태어나는 바람에 스스로는 알지 못할 위기감을 느꼈을 듯하다. 첫애는 얼마나 엄마 품에 안기거나 엄마 무릎 위에 앉고 싶었을까. 이제 겨우 3살밖에 안 된 아기인 불쌍한 하영이. 둘째로 태어난 아이는 경쟁자가 떡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엄마 품이나 무릎 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모양새가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심리적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당시의 주택정책, 처음 살던 아파트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공업 입국의 정신에 따라 부산 기계공고 교사들의 사택처럼 쓰였는데 공실이 남아 다른 학교 교사에게도 일종의 보증금을 받고 입주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3년 정도 편히 살았다. 아빠가 선생님이셨으니까요. 무슨 일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집을 비워주어야 했을 때 당시의 일반적인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주택 정책이랄 것도 없이 공공연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2년 남짓한 기간에 이사를 4번이나 해야 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주택부금을 넣고 추첨에 뽑히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겨우 15평짜리 서민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은행 대출이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던 시대여서 나 혼자서 쩔쩔맸다. 실제로 은행 대출 이자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이렇게 해서 이 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주택 정책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해줬네요. 그 다음에 1978년 4월 16일 이 하나 양이 1년 4개월 됐을 때 일기입니다. 저번에 일기를 쓰다 말고 미뤄뒀던 게 이제까지 안 썼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에 울고 보채고 할 때 젖을 물려주면 젖 먹을 때처럼 빨다가 다시 잠들고 하더니 요즘은 낮에는 물론 밤에 자다가도 젖을 물려주면 도로 싫어하고 밀어내버린다. 4월 11일엔 미루던 홍역 예방주사를 맞았다. 김석규 소아과 의원에서 맞았는데 주사를 맞고도 조금 의앙하더니 곧 그치고 마는구나. 옆에 있던 오빠가 울고 가자고 야단이었지. 그런데 이틀쯤 뒤에 저녁 먹을 때 버섯 요리를 먹였었는데 잠들 때쯤 팔을 긁고 보채기에 보니까 양팔, 가슴, 배 등에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솟아있구나. 안 먹던 버섯을 먹어서 그런지 홍역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을 못했지만 더 보채지 않고 다행히 자더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약간 쓰러지고 조금씩 남아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 아무렇지도 않아 다행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홍역을 약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외출할 때 가끔씩 신을 신겨가지고 길로 걸려 보았더니 잘 걷는다. 오빠야가 손을 잡아주어도 하나야가 귀찮다고 억지로 놓고는 혼자 막 차도 쪽으로 가고 난다. 아직도 별 말은 늘지 않고 바빠, 까까, 빵, 멍멍, 안녕 정도밖에는 못하지만 알아듣기는 잘 알아듣는다. 아가 웃나? 안 해? 아니야?도 잘한다. 이제 TV의 CM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해서 첫 대목만 나오면 행동을 미리 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대목이 나오면 미리 웃고 손뼉도 친다. 오빠가 자주 부르는 노래도 기억을 해서 행동도 따라하고 같이 흥얼거리기도 한다. 여러분 이러한 글들을 우리가 읽기에는 이게 무슨 재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본인이 엄마가 써준 육아일기를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걸 나중에 읽었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역사책이죠. 자, 아침바람은 혼자서도 할 줄 알 정도로 되어가 아침바람 찬바람에 그런 노래 그거 얘기죠. 코끼리 아저씨 이 노래를 하면 코를 손에 대고 한쪽 팔을 내어 밀 줄도 안다. 오늘은 똥을 마루에다 누고서는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와서 똥똥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구나. 정말 귀엽다. 이게 엄마니까 귀엽죠. 남이라면 이게 귀엽겠어요. 참 모성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는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서 좋아. 낮에 2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데 시간은 일정하질 않아. 어떤 땐 12시쯤 잘 때도 있고
어떤 땐 2시쯤 또는 4시쯤 잘 때도 있다. 낮잠 자고 난 시간에 따라 저녁잠 자는 시간도 달라진단다.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먹이는 건 없지만 달걀을 찌거나 삶거나 프라이하거나 해서 하루에 1~2개 정도씩 먹고 사과, 비스켓, 빵 등을 간식으로 먹는다. 우유는 분유를 따뜻하게 타주면 잘 안 먹고 종이상자 안에 든 우유를 사다 먹여보니 잘 먹는다. 숟가락질도 제법 잘하고 물도 쏟지 않고 혼자서 잘 마신다. 뒷짐을 지고 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현관에 벗어둔 엄마 신을 방에까지 가지고 와서 발에다 끼워보고 좋아한다. 신문이나 휴지를 보면 찢어서 온 방 안에다 널어놓고 좋아한다. TV에서 동물 종류만 나오면 멍멍이라고 좋아한다. 똥똥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구나. 정말 귀엽다. 마루에 이거는 하나 양이 이제 그 엄마의 일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쓴 거예요. 똥똥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구나. 정말 귀엽다. 마루에 똥을 누고 가리켜 보이는 것을 정말 귀엽다고 생각하다니 도대체 부모의 마음이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나는 우리 고양이들이 간혹 똥을 매달고 들어와 거실에 떨어뜨리면 기겁하는데 그러니 엄마가 마음에 안 들 때면 내가 마루에 똥을 넣어도 귀여워해 준 사람이었음을 잊지 말자. 하나가 지금 이런 엄마를 기억하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나는 걸핏하면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어다녀서 10대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영감님 같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건 내 육아일기에도 적혀있는 오래된 습관이라고 하고 말하게 되었다. 태어난 지 1년 반쯤부터 이러던 아이는 지금도 뒷짐지고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이게 어릴 때 습관이 지금도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엄마가 쓴 일기를 또 읽어봅니다. 어린이날이구나. 1978년 5월 5일 어머니의 일기예요. 그냥 넘기기가 섭섭해서 시장 간 길에 작은 장난감 말하고 나팔을 사다 주었더니 잠깐 가지고 놀다간 입속에다 넣고 깨물어 버렸구나. 어저께는 미리 금강공원을 다녀왔다. 그전부터 한번 다녀오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복잡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린이날 전에 다녀온 거죠. 그래서 하루 앞당긴 셈이지. 5월 4일 날 다녀왔나 봐요. 동물원에 가서 구경할 때 곰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거나 보고 망 이건 멍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는구나. 말. 구경하는 도중에 잠이 들어버려서 같이 따라가준 위층 아줌마가 하나야를 안고 다니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단다. 유원지에서 허니문카를 탔는데 하나야는 계속 잤기 때문에 그것도 모를 거야. 저번 1일에는 태종대에 있는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었단다. 거기서 사촌들과 어울려서 잘 놀고 재롱을 부려서 모두 이뻐하셨단다. 오늘 아침에는 아빠라는 소리를 해서 아빠가 좋아했었는데 오후쯤 되니까 다시 엄마로 돌아가 버리더라. 저번 주에 목욕 갔을 때 처음으로 엄마가 머리를 좀 잘라주었다. 앞머리는 거의 자라지 않고 뒷머리만 보기 싫게 자랐기 때문인데 좀 자르고 나니 똘똘해 보인다. 오빠랑 먼저 씻겨가지고 밖에 내어놓았더니 엄마가 목욕하는 동안 잘 놀고 있구나. 그동안 몇 번 엄마가 둘만 남겨놓고 시장도 가고 가게에도 가고 했더니 습관이 약간 들었던 모양이야. 아주 기특해서 엄마가 목욕 다 하고 요구르트를 사주었더니 좋아서 야단이다. 요즘은 TV에 한 프로가 끝나면 하나야가 다 했다라는 소리예요. 다 했다 하고 엄마에게 가르쳐 준단다. 그리고 매일 보는 연속극 같은 프로는 제목을 말하기도 하는데 옥녀, 언약 등 짧은 말은 거의 정확하게 말한다. 아무래도 요충이 있는 것 같은 눈치여서 그저께부터
버막스를 먹였는데 오빠와 같이 내일 아침에 한 번씩만 타 먹으면 완전히 복용하게 된단다. 이가 모두 14개가 되었다. 아직 어금니는 완전히 안 나오고 자리만 잡고 흰 게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아래 위 4개가 나와 있고 위 송곳니 2개가 올라왔구나. 참 우리의 인체를 봐도 참 신기하지요. 점점 장난질이 심해지고 더구나 오빠보다 먼저 앞장을 선다.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얼마 전에 밖에 나갔다가 길 한가운데로 못 가게 했다고 땅바닥에 앉아서 생트집을 부리며 우는데 엄마가 혼이 났단다. 그때부터 집에 와서까지 울고 해서 계속 1시간가량 소리를 지르며 울었을 거야.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내서 책 껍질을 모두 벗겨서 방바닥에 널어놓고 큰 통은 머리에다 쓰고 좋아한다. 엄마가 야단을 치고 때려주며 가 했더니 하나야가 엄마 보고 가 하며 도로 소리치고 엄마를 때리고 꼬집고 한다.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고집쟁이고 귀엽고 착하고 예쁘다. 이 아파트에서는 얼마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 우리 위층 아주머니는 아마도 혼자 사셨던 모양이다. 우연히 우리 집 열린 문으로 5층 계단식 아파트인데 그 집에 들어오셔서는 사소한 생활용품을 사라고 하시기도 했다. 그날도 애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니까 어디 가냐고 물어보셔서 어린이 대공원에 간다고 했더니 자진해서 같이 따라가 주시겠단다. 조금 오지랖일 것도 같았지만 덕분에 좀 편하게 다녔다. 지금은 얼굴도 생각나지 않지만 그날 고마웠어요. 라고 엄마가 일기를 썼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양의 여기다 토를 다른 이야기입니다.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고집쟁이고 귀엽고 착하고 예쁘다. 위에 저렇게 폐악질을 부리고 난장판을 만든 나의 만행을 다 서술한 뒤에 착하고 예쁘다로 끝나다니 누군가는 습관적으로 쓴 것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엄마는 습관적이고 인사치레 같은 말을 안 하는 분이다. 종종 서운할 정도로 가차없다. 오냐오냐 스타일과도 거리가 멀다. 이 일기에서도 엄마는 난중일기 풍의 문체로 사실들만 간명하게 썼기 때문에 엄마가 실제로 저 모든 행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착하고 예쁘게 보았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금 딸이 갖는 거지요. 저번 달 17일엔 진주 외갓집에 갔었다. 6월 6일 일기예요. 1978년 6월 6일 일기. 같이 갔던 아빠는 19일 날 부산으로 가고 엄마는 불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더 있다가 28일 날 부산으로 왔단다. 진주에서는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놀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파트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재미있고 활발하게 보냈는데 개를 보고 좋아서 야단이야. 멍멍멍멍 하며 손을 대보곤 깔깔대고 웃고 발로 차는 신용도 안다. 식구들도 하나가 귀염성이 많다고 예뻐하고 우유나 요구르트 등을 사들고 와서 먹여주고 했단다. 열흘 정도 진주에서 생활하다 아파트로 돌아와 보니 뽀얗던 얼굴이 제법 그을렸구나. 집에 와서는 신을 신고 돌아다닐 데가 없으니까 신을 들고 방 안에 갖다 놓고 신고 가지고 놀고 해서 현관에 있는 신을 모조리 피난을 시켜야 할 형편이란다. 엄마가 하지 못하게 하는 장난을 하나가 꼭 먼저 시작하면 오빠가 같이 합세를 한다. 고집이 세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잔소리까지 한다. 말이 제법 몇 마디가 늘어서 내가 어디 갔다 오면 엄마 왔다, 다 됐다, 안 해, 안 돼, 오빠, 딸은 딸기, 담배, 아기, 아과를 사과, 물, 바빠, 빵, 까까, 주어 등 쉬운 말은 제법 잘한다. 그림책을 보고 토끼, 말 등은 알아보고 말을 한다. 흥얼거리며 노래 비슷한 것도 하고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춤도 잘 춘다. 어제부터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났는데 정말 우습다. 하나야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평상시와 똑같다. 요즘은 기저귀를 거의 안 쓴다. 기특하게도 엄마가 시간 봐서 누게 하면 이젠 말을 잘 듣는다. 밤에 잘 때만 기저귀를 채우는데 가끔씩을 제외하곤 잘 때도 거의 안 버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일을 보게 하니까 그래서 엄마 일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하나야가 더욱 설치고 다녀서 엄마가 애를 먹는다. 성격이 쾌활한 편인 것 같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김하나가 아이는 일반 주택에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는 엄마의 일기에 김하나가 또 댓글을 달았어요. 고집이 세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춤도 잘 춘다. 이게 엄마의 그 글을 가지고 이때의 나는 성인이 된 내가 술에 취했을 때와 신기할 정도로 흡사하다. 고집을 부리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말이 짧아지고 응얼거리며 노래를 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자, 그 다음에 인구 정책에 대한 글을 한 편 더 읽어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짐작이나 할 수 있으려나 지금은 출산율이 낮아서 야단이지만 45년 전 그때는 정부 시책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 아래 인구 억제 정책을 썼는데 우리는 어진 백성이라 정부 시책을 잘 따랐다. 둘만 낳았고 불임 시술도 했다. 주공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불임 시술서를 내면 당첨될 확률이 높단다. 요즘하고 반대지요. 요즘은 아기를 낳으면은 또 당첨을 지금 시켜주잖아요. 후에 진주까지 가서 서류를 떼우기 귀찮아서 포기했지만 그때는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은 정말 별일도 아니었고 필요하면 누구나 쉽게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낙태를 두고 불법이네 합법이네 왈가왈부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니 여자들이 용어 자체를 임신 중지로 바꾸고 계속 투쟁을 해서 겨우 합헌을 끌어냈다. 이걸 보면 우리 같은 시대의 여자들은 정부가 참 별꼴이네. 언제부터 그렇게 여성 건강을 생각해주고 태화의 인권을 생각했다고 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편만 더 읽어볼게요. 1978년 8월 17일 일기입니다. 저번 8일부터 10일까지는 태종대 큰 집에서 있다가 왔다. 2층 방에서 보면 바다가 바로 보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와서 우리 집보다는 너무 시원하고 넓어서 3일 동안 잘 놀다 왔다.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하나가 갈매기를 보고 새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다를 보고 물 하며 손가락질을 한다. 바위들이 있는 해변에서 남자들은 고기를 낚고 여자들은 조개랑 고동 같은 것들을 잡고 아이들은 물에 들어가서 놀았는데 엄마는 하나야랑 오빠 때문에 꼼짝도 못했단다. 그런데 아빠가 와서 하나를 튜브에다 태우고 수영을 해서 묶어놓은 배에 태워 데리고 갔는데 가는 동안 하나가 울고 싫어하는 것 같더니 배에다 내려놓고 아빠가 낚시질을 해서 생선을 한 마리 잡아주니까 고기 입에다 뽀뽀를 하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좋아하며 잘 놀았는데 돌아올 때 큰아버지랑 아빠랑 둘이서 데리고 오다 튜브가 뒤집어져서 하나야가 물에 퐁당 빠져버렸단다. 아빠가 당황해서 하나야를 쳐들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발을 바위 돌에 부딪혀서 나중에 물에 나오고 보니 발을 긁혀서 피가 흠뻑 나 있구나. 물에 빠졌다가 나왔을 때 조금 울고는 별로 놀란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른들이 모두 놀래서 야단이었단다. 혹시 하나가 놀래서 경기라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이야. 아무튼 거기서 밥도 해먹고 잡은 담치도 삶아먹고 잡은 고기로 생선회를 하기도 해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단다. 요즘은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고서 엄마를 보고 가
씨 하거나 사탕 줘부터 하는구나. 식전부터 사탕을 먹는 건 나쁘지만 당할 도리가 없어서 사탕부터 준단다. 밥도 말도 제법 늘어서 있다 없다 물 줘, 책 줘 등 달라는 요구가 많고 목욕, 학교, 세수, 커피 등 단어들은 제법 잘한다. 그림책을 보고 비행기, 총, 사과, 포도 등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말도 하고 거의 대부분 잘 안다. 동물 그림들을 좋아하고 TV에서도 동물이 나오면 좋아서 야단이다. 요새는 오빠하고 곧잘 싸우고 울고 또 장난감을 서로 가지려고 싸울 때 엄마가 야단을 쳐서 오빠가 울거나 하면 하나가 슬그머니 양보를 하기도 한다. 애기 티를 조금 벗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의 일기를 쭉 쓴 거를 이 하나양이 지금 볼 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는데요. 어머니의 마음이 조목조목 잘 드러나서 이 하나양에게는 감동의 역사책이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이렇게 씁시다. 감사합니다.